그러면 56쪽에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인데 일단 재료에서 보니까 운동량 보존, 운동량 충격량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일단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 정도, 운동 에너지하고 다르대. 운동 에너지하고 다르고 운동량은 P는 MV 이렇게 해서 뭐 모멘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필요 없고 운동량 벡터량이기 때문에 질량에다가 뭐를 벡터, 속도를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도는 부호가 있거든. 운동 방향에 대해서 부호를 반드시 지정해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니까 일반적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는 게 편할 것 같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방향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공식 말고 단위가 있다. 운동량의 단위 말 그대로 질량과 속도의 꼴인데 질량은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질량 2톤짜리 트럭이 72km per hour로 달리고 있다. 얘들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2톤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얼마로 고쳐야 되냐? 질량이 킬로그램이니까 톤. 2000kg이고. 그리고 여기 거는 자 참고로 72km per hour는 얼마? 시간과 거리 3600초가 될 거고 72,000m가 된다. 그래서 20m per second. 그러니까 20m per second. 그래서 4 곱하기 10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per second. 그러면 자, 쌤 여기 없잖아요. 그렇지. 방향이 없지. 이렇게 달릴 때 너희들한테 운동량의 크기를 주로 묻지. 크기를. 부호를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크기를 물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킬로미터 퍼 아워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렇게 단위를 갖다가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있는 거지. 그러면 책에서 보면 운동량이 뭐냐?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바로 1번에 질량 속도에 비례. 방향 운동량 방향. 이게 속도 방향 운동 방향이다. 어려운 건 없다 그지? 단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충격량 운동량이 무슨 관계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인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돼줘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 앞에 어떤 다른 물체가 정지한 상태였다. 그러면 질량 지녔던 물체가 가고 질량 지녔던 물체가 정지한 상태이다.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분명히 이렇게 콩콩 부딪힐 거란 말이야. 부딪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가하게 될 거다. 이 물체 A, 이 물체 B 라고 하면 요거 A가 B한테 힘을 주고 이 힘 F, B가 A한테 힘을 주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였을 거다. 그런데 두 물체가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충돌하는 시간은 니나 내나 부딪힌 시간은 똑같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보자. 우리가 F는 ma 이고 그리고 가속도는 정의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두 식에서 이거 왜 하냐고 서로한테 힘이 작용하고 시간이 작용할 거니까 분명 힘 작용하면 가속도가 있을 거고 속도 변화가 생길 거니까 이 두 식을 연립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 여기에 공통된 문자가 있으니까 이 문자를 갖다가 소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이게 톡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F는 질량에다가 시간 변화량, 속도 변화량. 그렇게 들어갔는데 쓰고 나니까 좀 안 예뻐, 식이. 옮겨서 보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은 어떤 물체의 질량과 속도 변화의 곱처럼 나타나 줄 수 있다는 거지. 되겠나? 책에 잠깐만 보면 이 얘기들이 밑에 충격량 크기, 뭐 충격량 방향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 식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보이나? F 델타 T 이게 안 헷갈리겠지만 충격력이라는 게 있었고 힘력자니까 이게 충격량 I, 임팩트 이렇게 해서 충격량 충격을 받은 양은 충격력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 되고 그게 결국은 MV가 운동량이지. 그러니까 델타 P.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충격량하고 똑같다.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얘도 벡터량이고 힘도 벡터량, 속도도 벡터량, 여기도 벡터량이란 거. 그러니까 모두 다 사실은 방향을 포함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 충격량에 대해서는 단위를 뉴턴 세크를 써줘야 돼. 뉴턴 세크 중간에 서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값으로 구할 거야. 그러니까 M 델타 V를 구하건 F 델타 T를 구하건 요걸 구해서 그 값에다가 충격량을 물으면 뉴턴 세크, 힘과 시간의 곱, 요 단위를 써줘야 되고 S가 좀 크다. 뉴턴 세크 이렇게 될 거고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면 단위를. 그래서 여기는 단위를 주의해서 적어줘야 된다. 값을 구할 때는 어느 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럼 어느 식을 쓰느냐? 충돌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이 공식을 쓰고 난 뒤에 내가 뭘 적용할까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단위 매우 중요하고 그럼 당연히 두 개 물체가 받았을 때 얘가 받은 충격력 방향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러면 얘들 A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 반대로 힘을 받은 거지.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A는 좀 느려질 거고 그에 대해서 B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니까 요거 느려졌다.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값이고 얘는 플러스 값이 될 거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됐지? 그 얘기가 밑에 거 쭉 있다는 거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봤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쌤 이렇게 본다. 변화량 항상 변화는 나중 빼기 첨. 그치? 그럼 델타 P 이게 나중에 운동량 빼기 처음에 운동량 이렇게 되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전과 후에 속력이 있었을 때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다. 이때 역시 뭐를 주의해야 한다? 뭐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단 말이야. 우리 고1 때도 야구공이 가서 부딪혀서 튕겨 나왔거든. 그러면 갈 때 만약에 EV 속도로 갔다가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을 때는 V의 속도로 질량 M의 물체가 움직였어. 그러면 왼쪽으로 갈 때를 우리가 9호를 마이너스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튕겨 나왔을 때를 9호를 플러스로 하자. 그럼 이때 운동량 변화량, 그치? 우리한테 운동량 변화량을 안 물어. 뭐 묻느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이라고 물을 거야. 왜? 그래야지 부호를 생각을 못했던 애들은 걸러질 거니까. 이랬죠. 그래서 크기를 물을 거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하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이거지. MV 마이너스 2MV가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2MV가 붙어줘야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로는 결론적으로 3MV만큼이 될 거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줘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은 무조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단위, 그리고 부호. 얘가 가장 중요한 건 부호. 이렇게. 그치?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얘들은 벽하고 부딪혔으니까 궁금한 게 이거지. 자, 벽이 받은 충격량과 벽이 받은 충격량과 공이 받은 충격량 어때요? 라고 하면 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 나오니까 알겠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거야. 그런데 얘와 얘는 여기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값인 거야. 마이너스가 되고 공이 받은 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하지만 충격량은 다르다. 크기는 같다. 이게 주의사항. 주의사항. 잠깐만. 됐어? 그래서 요거 의외로 실수 많이 하는데 충격량이 같지가 않다. 충격량은 다르다. 충격량의 크기라고 해야지 같다. 라고 얘기가 될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위해 달려온 거거든. 운동량 보존 법칙.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 물체가 움직였을 때 운동량의 합은 어디서나 언제라도 똑같을 거다. 왜 그런데요? 라고 하니까 네가 느려진 만큼 내가 빨라질 거고 내가 감소한 만큼 네가 증가할 거니까 결국 운동량의 합은 똑같을 거다. 그래서 여기 뭐 문자가 쫙 있는데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일단 조건이 있어. 조건.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물체가 부딪히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더 밀어준다거나 이런 힘이 있으면 안 돼. 외력은 없는 상태에서 두 물체가, 세 물체가 있더라도 걔들끼리 부딪혀야 돼. 그래서 외력이 없다 이 말을 마찰과 저항을 무시해야 된다. 공이 떼굴떼굴떼굴 아까처럼 굴러가는데 마찰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공기 저항이 있으면 안 된다. 외력이 없는 조건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두 물체가 그냥 단순하게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충돌 후에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아니면 하나가 분리가 되는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도 이 얘기는 다른 거라. 운동, 에너지, 보존. 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거든. 특히 이렇게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하나로 결합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엔 절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 왜냐? 앞에 있던 A 물체가 뒤에 있던 B 물체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던 A 물체가 가는데 뒤에 있던 물체가 더 빠르게 되면 두 개가 있다 쿵 부딪히겠지. 부딪히고 난 뒤에 얘가 한꺼번에 같이 갈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거 두 개 결합시키는데 에너지가 사용됐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합했는 것보다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확실하게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운동 에너지가 확실하게 보존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 경우가 언제냐? 사실은 이렇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언제냐? 질량이 같아. 질량이 같아. 같은 물체가 충돌 전후에 속도가 교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M자리가 있었고 M자리가 있었고 그런데 앞에 게 속력이 2 뒤에 게 오는데 속력이 3 더 빨라야 된다. 속력이 3 부딪히고 난 뒤에 콩콩 부딪히고 난 뒤에 뒤에 거보다 앞에 게 더 빠른데 그거 속력이 3 얘들 속력이 2 이렇게 되면 속력이 완전히 바뀌었지. 이 경우에는 뭐 질량도 똑같고 속력도 그 값은 똑같을 거다. 이게 좀 특이한 경우고 얘들 물질의 재질 때문에 뭐 당구공, 포켓볼공 뭐 요렇게
걔들만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다. 일반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 감소. 그래서 여기서 식이 막 있는데 얘를 갖다가 내 생각에는 써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무슨 얘기냐? 57페이지에 일단 오른쪽에 플러스라네. 운동량 보존의 조건. 알짜임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하지. 운동량이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일단 뭐 1차원 충돌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유도하기라고 되는데, 그거 M1, M2, V1, V2 이렇게 쭉 했었을 때 쫙 쓰면은 한 번만 적어줄게.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 한 번만 적자면 M1 물체가 오는 걸 V1, M2 는 분명히 더 느렸을 거야. V2. 그럼 충돌하고 그 이후에 M1짜리는 이렇게 요거 V1 다시 M2짜리는 이렇게 V2 다시 얘가 느려지고 뒤에 게 느려지고 앞에 게 빨라져야지.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전에 있는 운동량의 합과 후에 있는 운동량의 합은 M1, V1 플러스 M2, V2. 지금 이렇게 적은 이유가 다 오른쪽이면 부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서. 는 M1, V1 다시 M2, V2 다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그러면 같은 물체 M1의 걸 좌변으로 가지고 이항을 시킨다. 그러면 M1 묶으면 어떻게 V1 마이너스 V1 다시 M2 묶으면 V2 다시 빼기 V2.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고 B는 빨라졌어. 빨라졌으니까 요 값은 양의 값이가 음의 값이가. 이게 더 큰 거니까 양의 값이지. 요거는 이것도 양이지. 그치. 근데 사실은 원래는 뭐 해야 되노? 나중 빼기 처음 해야 되지. 나중 빼기 처음 하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 M1에 나중 V1 다시 빼기 V1 M2에 V2 다시 빼기 V2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거 M1에다가 델타 V가 되지. 마이너스 M1에다가 델타 V1 M2에다가 델타 V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M1, V1 이렇게 된 걸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왜 이 마이너스가 없느냐? 그치? 힘이 작용 반작용이잖아.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힘이니까.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지 똑바로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느려졌고 이게 빨라졌는데 그 느려졌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값은 똑같을 거다. 그 결국은 얘가 운동량 보존이거든. 전에 거랑 후에 거랑 운동량 합이 똑같다.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붙는 이유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 경우가 밑에서 쫙 있는 거고, 어쨌든 전과 후의 것 이렇게. 그래서 57쪽에 주의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처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때 일반적으로는 밑에 셋째 줄 운동량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경우를 탄성 충돌. 정확하게 하면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했을 때 뭐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그런 경우란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공식을 하나 외워두라고 할 거거든. 어떤 공식을 외우냐? 혹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 운동량은 mv. 요 두 식에서 V를 속을 할 거야. 생각보다 속력 구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다. V를 속을 할 거야. 그러면 식을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 줘야 되겠지? V를 속을 할 거다. V는 m분의 P다. 해서 앞에 인식에 넣어야 되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분의 P의 전체 제곱. 그러면 2m분의 P 제곱. 이렇게. 그래서 결론,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방법도 있지. 그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 v 제곱이었는데 우리는 운동량을 써라라고 하면 운동량 mv거든. 그럼 아래 위로 m을 하나씩 더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2m분의 p 제곱. 사실은 쌤은 이걸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 식을 맞춰서 아래 위로 곱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럼 만약에 두 물체가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이 같은 두 물체 1kg짜리가 있고 2kg짜리가 있다. 그럼 얘들 운동 에너지 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운동량이 똑같은데 질량이 이렇게 되면 속력을 갖다가 다르게 넣는 방법도 있고 이 공식 생각하면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운동량 같다 임의로 얘를 2V, 얘를 V 작업부리면 2분의 M V 제곱이니까 2의 제곱대 2 해도 2대 1이 나오긴 한단 말이야. 2대 1.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운동량이 똑같다. 질량하고 반비례인데 끝인 거지. 질량하고 반비례. 이게 뒷단원에서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미리 한번 언급을 했다. 그치? 그래서 57쪽에다가 57쪽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질량비와 뭐 속도 변화량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이게 더 많이 쓰이니까 거기다 얘를 다시 한번 적어주고 운동에너지 2m분의 P제곱이다. 운동량이 같다. 질량비하고 운동에너지 이 뒤에 건 안 적더라도 얘들 둘이는 역수관계다 딱 나올 거니까. 의외로 잘 제시하는 거라서 봐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거는 아까 쌤 얘기하던데 한 덩어리를 한대. 하나로 결합을 한대. 또는 한 덩어리를 둔 게 분리가 된대. 이런 경우도 다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뭐 일대쭉 보던 거다, 그지? 뭐 스포츠, 뭐 교통수단 예를 봤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뭐 컬링 이런 거 할 때도 다 상황이 적용이 된다 라고 했는 거니까 이거는 살짝 한번 읽어보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서 패스할 거고 그 밑에 혹시나 뭐 교통수단 패들보드에서 사람이 뛰어내릴 때 사람이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운동량 합이 보존되겠지.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 보드는 뒤로 밀리고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뭐 발사체 운동, 로켓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밀어주고 해주니까 그런 경우에도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되겠다. 되겠나? 그래서 뭐 운동할 때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랙 할 때 밀어주고 이런 것들 문제에서 볼 수 있을 거니까 그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고 자 59쪽에 5번은 잠깐만 59쪽에 5번 페이지 59쪽에 5번 우주 공간을 V로 날아가던 우주선 발사체가 연료를 반대 방향으로 분사를 한다.
그때 우주선과 연료, 우주선 질량은 M, 연료의 질량을 소문자 M. 그러면 연료를 분출한다는 거지. 연료를 갖다가 분출하고 난 뒤에 우주선에 날아가는 이 속력이 얼마? V1. 얘는 V2. 그럼 연료는 소문자 M. 우주선은 대문자 M.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봤을 때 첫째 줄이 우주 공간을 V로 날아가던 얘는 처음에는 V로 날아갔대. 그리고 분리가 되고 난 뒤에 V1, V2 이렇게. 됐나? 됐어. 그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다. 이게 우주선이 날아가는 메인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면 연료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주 공간이니까 마찰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으니까 운동량이 합이 보존될 거다. 라잼과 스몰레인 합인 V로 움직이던 게 M, V1과 그리고 M 마이너스 V2 이렇게 됐다는 거. 그치. 요 부호 때문에 답이 맞거나 틀리거나 갈림길이 될 거니까. 거기 근데 다섯째 줄에 있어.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면 라템 플러스 모렘 소문자 V M V1 마이너스 M V2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의미 자체가 상상을 하자면 우주선이 메인이니까 이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연료는 반대 방향. 그래서 부호가 무조건 중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연료 반사위 우주선 속력 V1 얼마입니까? 얘를 물었단 말이야. 그럼 식이항하면 싹 끝나겠지. 식이항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식이항하면은 V1은 분모에 M1 들어갈 거고 V1은 라지 M 들어갈 거고 얘를 다 이항하면 남아있는 게 M V 플러스 MV 이항하면 플러스 M V2 되나?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라지 M 있었으니까 V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에다가 V 더하기 V2 요래도 상관이 없겠네. 뭐 식은 정리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방향, 부호주의. 그러니까 부호주의가 운동량 보존에서는 관건이다. 되겠나? 그렇게 하고 자, 쌤이 하고 싶은 게 또 뭐냐면 59쪽에 2번 문제가 있거든. 59쪽에 2번 문제가 있는데 무난하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가로추기 시간이고 가로추기 운동량이 보인단 말이야. 운동량이. 쌤 이렇게 나오면 쌤 늘 얘기하는 거 그래프가 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공식을 생각해야 돼. 공식이 있다? 뭘 생각해야 돼?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시간으로 돼 있었고 운동량이라 돼 있었던 거야. 쌤은 항상 기호로 고친다는 거지. 이걸 문자로 고쳐야지 공식 빨리 떠오른다. 뭐 F 델타 T, M 델타 V 요거 해야지 시간. 그래서 M 델타 V 대신에 델타 P 이렇게 해버리면 그 두 개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가로 세로에 있는 게 이항을 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P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힘의 크기구나 라고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그냥 기울기가 힘의 크기가 될 거고 그래서 구하면 니은에 1초일 때뿐만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네. 기울기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운동량이 얼마였다가 2했다가 4 되는데 몇 초까지 걸렸느냐 라고 하면 시간 1초 동안에 2 kg 미터 퍼 세크다. 이거 자체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되고 나오죠. F는 MA 이렇게 공식에 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단위로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MA처럼. 됐지? 이거. 그러면 3번에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3번에 충격량의 크기.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한테 여기 이 단어는 크기라고 붙일 거야.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게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래서 만약 1초까지라고 하면 운동량 변화량 크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3초라고 한다면 여기서 3초까지 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변하는 운동량을 전체를 얘기를 한다. 단위를 뭐 써줘야 돼? 세로축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거든. 근데 그거 쓰면 안 돼. 만약에 쌤이 1초 동안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1초 동안이라고 하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단위가 얘들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란 말이야. 하지만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조심해야 된다. 얘들 충격량을 물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서 세로축에 보니까 값은 이만큼 변화를 했다. 단위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걸 단위를 반드시 뉴턴 세크로 답해야지만 정답. 얘는 단위주의.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렇게 강조를 해놔도 애들이 학교 와서 쌤 모르고요 이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잘 봐두기. 됐지? 그러면 뒤쪽에는 일단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65쪽에 잠깐 보는 거라. 65쪽. 65쪽에 15번하고 18번을 잠깐만 시간을 줄게. 한 번만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일단 65쪽에 자, 그럼 65쪽에 그런 것 같지. 마찰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인 거야. 마찰이 없다. 15번에 학생이 물체 AB하고, 그러니까 여기 10kg 물체하고, 그리고 학생 몇 킬로그램? 40kg. 그리고 그 옆에 20kg. 이 물체가 하나 연결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V가 플러스 1인 거야. 플러스가 1인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셋째 줄에, 그럼 나는 학생의 AB를 동시에 밀었대. 그리고는 학생은 정지를 한대. 정지를 하고 AB 반대 방향 운동한대. 얘가 이렇게 밀리고 얘가 이렇게 밀리고. 그런데 나에서 운동량 크기는 B가 A의 6배래. B가 A의 6배. 그럼 잠깐만. 이게 6P라는 얘기잖아. 얘는 얼마? 4P라는 얘기지. 근데 어차피 얘는 A는 왼쪽으로 밀려야 되고 1P, 6배니까. 그리고 얘들은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플러스 6P. 그러면 쌤 생각은 이렇다. 나중에 게 내가 임의로 정한 문자가 있으니까 얘는 저거 해줘야 되거든. 그래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후에 게 얼마? 5P. 그럼 전에 것도 5P. 그러면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야? 70 곱하기 1. 요만큼. 플러스 값 맞지, 그치? 그럼 P가 얼마? 14가 되는 거지. 14가. 그럼 천지 기억. 운동량은 합. 가나에서 AB 거, AB 거 말고 A하고 사람하고 B까지. 전체를 합해서 될 거니까 기억은 X. 모두 다 해줘야 돼. 모두 해줘야 될 거니까 틀렸고. 얘네 A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럼 얘들은 얼마? 이 값이 마이너스 14 돼야 되나? 10kg인데. 그럼 속력이 얼마? 마이너스 1.4 미터 퍼 세크로 돼야 되겠지. 그러면 속력은 A의 거 가보다 나의 게 속력이 더 큰 값이다. 그럼 맞네. 디귿 B에서 운동량 크기는 얼마였을까? 얘들 운동량 크기 디귿은 P가 14로 정해졌기 때문에 14 곱하기 6만큼이겠지. 그치? 그러면 60은 아니네. 그래서 정답 1번. 니은만.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내가 꼭 기억을 해야 게 한 덩어리로 있다가 분리가 된다. 요 말이었대. 분리가 된다. 그때 분리가 되었을 때 나중 거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얘까지도 같이. 자, 18번. 18번은 그래프가 나왔는데 X축상에 운동하는 물체 A, B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였다. 그럼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 얘는 뭐지? B 위치에서 그대로 정지 상태. 그러면 B는 처음에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정지였다가 얘가 T에서 OT 될 때까지 거리가 어디까지였냐? 3D까지 싹 올라갔다는 얘기지. T에서 3D까지. 근데 A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럼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쌤은 아까 보니까 뭐 충돌 이런 말이 보이거든? 튈 때 충돌한다. 튈 때. 그치. 충돌하니까 변했겠지. 변했고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일단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네. 속도. 이 속도. 처음에 얘는 정지. 요거는 T분의 D. 얘는 마이너스 4T분의 D. 이 위에 거는 4T분의 2D. 이렇게. S. 그러면 2T일 때 AB 운동량 크기를 2T일 때 AB의 운동량의 크기 걔를 갖다가 PA 분의 PB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질량은 어떡하지? 질량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긴 한단 말이야. 위에 나온 속도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볼까? 얘가 빨간색이 B, 파란색이 A. 그치? 운동량 자체를 그대로 봐도 되겠지만 일단 오리지널 방법으로 전에 거 운동량 전에 거랑 후에 거랑 똑같다. 전에 거는 A 질량을 MA로 적자. B 질량을 MB로 적자.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B는 정지였으니까 빼고 MA에다가 그러니까 관건이겠지. 얘 T분의 T를 그대로 줄 건지 V로 고칠 건지. 근데 일단은 그대로 줄게. T분의 T. 네? 그 다음에 후에는 MA에다가 마이너스 4T분의 T제 그리고 MB 얘는 4T분의 2D 그럼 얘도 수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4T분의 4D 맞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겠다. T분의 D를 싹 다 없애야 되겠다. 4T분의 D를 없애. 4T분의 D를 없애. 이 얘기는 아까 아예 이 상태에서 4T분의로 만들고 D를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지. 얘기를 4T분의 4D 해서 요걸 갖다가 4V로 잡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V로 잡고 플러스 2V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럼 싹 다 정리를 하면 결국 남은 게 MA, MB 하고 숫자밖에 없으니까. 지금 요거 이항하면 5 MA가 2 MB가 그치? 그러면 2대 5가 될 거고 그러니까 2T일 때 충돌 후에 거 얘기한다 그지? 충돌 후에 거 그럼 A가 질량이 얼마? 2고 B는 질량이 5고 그러면 MV니까 A 대 B가 결국은 1대 5가 되나? 1대 5가 된다는 거지. 1대 5. 그러니까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게 이건 거라 그래프가 있었다.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울기를 속도로 찾아주는 거지. 속도 찾아주고 그러면 전제했었고 그리고 튕겼고
얘들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일단 확인을 하는 거지. 확인을 하는 거다. 얘가 4V고 요 녀석이 2V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V다. A였다 B였다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쌤은 뭘 좋아하냐면 운동량 보존인데 M 델타 V의 크기가 똑같다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B는 그러면 속도 변화가 플러스가 될 거거든. 제로에서 됐을 거니까. 그러면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얘는 느려질 거고 얘는 빨라질 거고 M 델타 V. 그러니까 M자리를 피워놓고 델타 V가 얼마냐? 플러스 2V. 델타 V가 얼마냐? 마이너스 5. 크기로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똑같을 거니까 이 자리, 질량 자리 항상 규칙대로 M이 2고 M이 5다. 그럼 M이 2도, 5도 섞여버리면 MV B는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를 많이 써야 되는 산소량이 있는가 하면 문자를 굳이 안 쓰고 객관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한다. M 델타 V 단 주의를 해줘야 한다. 얘는 뭐가 하나는 분명히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질 거니까 요거만 주의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전체를 식을 적는 것보다는 훨씬 심플해질 거니까. 알겠지?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 뒷페이지 넘어가면 다른 거는 한번 그래도 쌤이 해보고 난 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해보고 난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됐지?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일단은 중간에 있는 중단원 고난도하고는 잠깐 놔두고 뒤에 거 먼저 갈게. 7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쪽으로 갈게. 운동량 보존을 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겠다. 봤을 때 7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뭐 나왔냐면 A에 1과 에너지가 나와 있고 1,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들 전환 관계. 맞지? 일단 첫 번째 1이란 건 힘을 주고 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 힘을 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일을 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W는 1은 힘 주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서 쌤이 추가를 할 거다. FS 코사인 세타. FS 코사인 세타. 얘가 어떤 의도냐? 봐봐. 어떤 물체가 있었고 사실은 일은 중학교 때 배울 때 두 가지였단 말이야. 옆으로 끌거나 미는 경우가 있고 끌거나 미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물체를 이렇게 힘줘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로 얘들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찰이 없으면 힘 안 줘도 움직인다 이가. 움직이고 있었으면. 그치. 그래서 이거 끌거나 밀 때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실 마찰이 있어. 반대쪽으로 내가 잡아 끄는 외력, 힘을 주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안 끌려가려는 마찰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마찰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지 등속으로 운동을 할 거거든. 일단 기본 베이스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힘 더 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끄는 경우가 이제 고등학교 나오는데 일단 기본 원칙은 마찰력이 있었었고 끌거나 미는 힘 마찰력하고 똑같이 주니까 얘가 등속으로 움직이더라.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줬는 요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 힘은 어떻게 물체의 질량하고 비례하기는 해. 그래서
얘가 하나짜리 말고 여기 똑같은 걸 갖다 더 올려버리면 힘을 2배 주긴 해야 돼. 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지. 같지는 않다는 거지. 이 F가 mg처럼 되진 않는다. 왜? 들어 올리는 경우에 질량이 m 있으면 줘야 되는 힘 자체가 mg가 맞아. 근데 끄는 경우에는 이 질량이 m이라고 해서 줘야 되는 힘이 mg는 아니란 거지. 아니란 거지. 일단 우리는 무조건 여기 원칙은 등속 운동이었다. 들어 올리는 경우도 등속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R자인 시그마 F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로 주는 힘과 그리고 아래로 지구가 당기는 이 중력의 크기가 똑같게 되면 R자임이 0 되는 거라. 그 등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등속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야.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거는 요까지.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는 일이 2가지였다. 근데 이제 중등 과정하고 다르게 이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리학 2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벡터로 어떤 물체에 내가 이렇게 힘을 줬대. 그리고 비스듬히 힘 줬는데 상상만 해도 즐겁지. 그치? 여행 갔을 때 캐리어 끌 때 이렇게 지지지 끌면 그치? 내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쌤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끌거든. 딱딱 세워가지고 딱딱 세워서 이렇게 잘 끄는데 보통 눕혀서 이렇게 잘 끌잖아. 이렇게 딱 끌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내가 줬는 힘에 비해서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뒷변이고 밑에 건 거지. 그러니까 힘이 닿지 않다는 거야. 그 대각선 방향으로 F였으니까 실제로 내가 힘을 주는 데 있어서는 X축, Y축의 의미로 FX가 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2개가 가해지는 각이 세타. 그럼 뒷변 보면 관계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X. 실제로 FX는 F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가해주는 힘 자체가 F가 아니라 F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동했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F 코사인 세타에다가 S만큼 더해주는 게 1의 양이다. 이렇게 해서 FS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3번 적어주고.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내가 던졌단 말이야. 던지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서부터 물체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다. 올라간 높이가 h다. 그럼 올라갈 때 사실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지. 중력이 mg로. 근데 올라가는 건 위로. 그러면 한 일이 F, S, 코사인 세타지. 사실 좀 이렇게 적어서 그럴 때 원래는 한 번은 가르쳐줘야지. 공식에 들어가는 건 기울어. F, S, 코사인 세타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위는 바닥 세워가지고는 미터. 그러니까 사실은 질량하고 M하고 미터 M하고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질량의 M은 삐딱하고 미터의 M은 바닥 세워져 있어야 돼. 뭐 그런 게 있기는 하다. 대충 적어서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F 힘, 이거 올라가야 되지. 그래도 중력이거든. 그래도 중력이야. 내가 던졌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힘은 중력이니까 중력 mg만큼, S는 높이 h만큼. 그런데 아래쪽으로 중력이고 이동은 위로. 코사인 180도가 되겠지.
코사인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의외로 이의 양이 얼마? 마이너스 mgh인 거야. 마이너스 mgh.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가 느려지는 거라. 느려지는 거야. 올라가더라도. 이러겠나? 이의 양이 에너지 변환으로 될 거다. 그치? 그래서 일부러 요 마이너스 값 요걸 시험 문제 묻거든. 일단 책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 첫 번째 뭐 FS 몇 끝이야. 근데 뭐 78쪽에 플러스라네. 뭐 R자 힘의 방향에 따라 한 일. 얘들 얘기가 있다는 거지.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R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 1을 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얘가 느려지잖아. 그 얘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렇다. 되겠지? S. 그러면 이제 잠깐만. 선생님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던 거. 이런 공식은 그럼 fs 코사인 세타인지 알겠다. 공식이 이렇게 되면 지금 단위는요. 여기다 같이 적지. 단위는.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단위가 없는 거고. 힘, 뉴턴, 거리, 미터. 그래서 뉴턴, 미터 곱으로 뭘 쓸 거다? 줄을 쓸 거다. 이렇게 단위는 뉴턴, 미터의 곱으로 줄을 쓴다. 이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 유도 얘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운동 에너지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수평의 바닥에 수레가 있었었고 이 수레가 처음에 V제로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한다. 옆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그것도 계속해서 줘야 돼. 일정한 크기의 힘을 그것도 계속해서 주는 거라. 얼마 동안 이 수레가 여기 끌려와서 S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이 S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힘 F를 계속해서 주더라.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결국은 물체 운동이 빨라진다. 빨라지는 건 맞을 거다. 그럼 도대체 얘가 여기 왔을 때 얼마의 속력을 가지고 질량은 당연히 변함이 없을 거고 움직이고 있을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까? 봤었을 때 이렇게 돼. 일의 양이 일을 해주면 그게 에너지로 전환될 거고 에너지 역시 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위가 일치한다. 일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단위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해준 게 얼마냐? 일해준 게. 힘줘서 이동한 거리만큼 곱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속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였지? 라고 했을 때 F는 MA, S 쓰고 나니까 우리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줬기 때문에 결국은 등 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등 가속도 운동에 혹시 요 녀석이 들어가는 공식이 있었는데 등 가속도 운동 공식 1번 공식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여기나 V 이렇게 쓸 때 선생님 엄청 잘 쓰지. 이거 델타 V가 AT다. 요만큼이 V0다. V는 V0 플러스 AT.
속도 변화 엄청 잘 쓰는 건데, 두 번째 공식은 여기 면적, 이동한 거리, 면적 되겠지, VT. 그럼 V0 T 플러스 삼각형 2분의 1 가로 T 세로 AT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이 식 연립에서 3번 공식 만들었거든. 3번 공식 기억나나? 그래. 3번 공식 기억나면 좋은데 한 번만 해볼게. 요 밑에 3번 공식은 1번, 2번 공식을 적용을 해서 누구를 소개할 거냐면 이게 문자가 5개거든. 그러니까 속도 운동 공식은 V, V0, A, T, S까지 5개인데 모든 식에 문자가 4개씩 있어. 4개씩 있어. 근데 3번 공식은 T를 소거해야 돼. T가 소거가 된 게 그게 3번 공식이야. 그럼 T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T가 위에 건 1차, 밑에 건 1차, 2차가 있는 거야. 그럼 1차를 갖다가 변형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T는 A분의 V-V0가 되겠지. 그럼 여기를 2번 공식에 넣을게. S는 V0에다가 A에다가 V-V0 플러스 2분의 A에다가 T제곱 A제곱에다가 V-V0 제곱인지 아는데 일단 따로 적을게. V-V0 적고 나니까 아유 뭐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데 모든 항에 자 정리하기 전에 요 A가 한번 소거가 되겠네. 이 A를 곱하는 거야. 모든 항에 이 A를 곱하면 좌변에는 2A, S. 이 A를 곱하면 두 번째 요 항은 A가 2가 남지? 근데 V-V0가 있단 말이야. V-V0에다가 2V0 그리고 얘들은 그럼 잠깐만 2A 다 없어지나? 근데 V-V0가 공통이지. 그러면 그거 두고 요거 V-V0를 한 번 더 갖고 얘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V-V0 있고 얘는 그럼 정리를 하면 V 플러스 V0가 된 거야. 오케이. V 플러스 V0 나? 그럼 요렇게 되고 나면 합차네. 그러면 아하 EAS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지금 보성들은 델타 V제곱 이렇게 쓸 뻔했다.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ASG 2분의 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럼 결국은 이게 2분의 M V제곱 빼기 2분의 M V0의 제곱. 그럼 이게 나중에 거 빼기 처음에 거 운동 에너지를 하면 안 돼요? 맞아. 움직이고 있는 물체니까.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0의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었느냐? 2분의 1 MV제곱이 나온 거야. 2분의 1 MV제곱. 되겠나? 식은 일단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등가 속도 운동이야. 일정한 크기의 힘이 S를 이동시키는 동안 계속 작용했다. 그래서 등가 속도 운동에서 유래해서 에너지 변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나 요거는 쌤들이 낸다 해놓고 서술형으로 유도 과정을 써라 라고 할 수도 있다. 됐지? 그럼 사실은 우리가 들어올 땐 쉽지. 들어올 땐 힘 줘서 그냥 거리, 이를 양이다. 위치 에너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각적 에너지 보존을 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 근데 이 힘과 이동 거리 방향이 같지 않으면 안 되니까 fs 코사인 세타로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이건 올라가는 동안은 힘의 방향은 중력 아래쪽이고 이동하는 건 위쪽이니까 결국 이의 양이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러니까 요때만 달라.
원래 마이너스는 플러스하고 방향인데 이때는 마이너스면 감소야. 에너지 부분은 마이너스면 감소다. 되겠지? 그거 있었었고 그래서 운동에너지 유도하는 과정이 있었었다. 운동에너지 유도 미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해서 나온 거. 그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그렇다 치자. 위치에너지는요 무난하게 들어올린 거 위치에너지다 MGH 그건 한 줄만 쓰고 넘어가려고. 세 번째 위치에너지. 사실 위치에너지는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이제 잠재된 에너지. 그러니까 누가 뭘 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위치에서 에너지를 갖고 잠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잠재된 에너지로 일을 할 것 같다. 잠재된 에너지가 있다. 포텐셜 에너지인데 사실 이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하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들어올리면 다 있다. MGH. MGH 끝. 고말라고. 됐지? 그러니까 얘는 다 됐고 우리가 중요한 건 두 번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근데 얘는 여기서 해봤자 안 될 거니까 따로 뗄게. 큰 4번으로. 결과 맞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까베어 하는 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일단 큰 4번. 큰 4번. 탄성체. 탄성. 원래대로 되돌아 가려는 성질.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왜 원래대로? 원래 게 아니라 변형이 된 상태였지 사실은. 그러면 핵심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그 성질이 탄성. 그 성질에 해당하는 힘이 탄성력인 거야. 그러면 탄성력 F는 왜 생겼죠? 변형됐으니까 생겼지. 그러면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거 잡아당기게 되면 당겨서 느리거나 아니면 눌러서 압축을 시켰을 때 분명히 변형이 됐단 말이야. 이 단원이 변형된 길이가 있을 건데 이 변형된 길이를 문자로 X를 써. 과학에서는 X 잘 안 써. 근데 이때는 X야. 그러면 잠깐만. 많이 잡아당기면 내가 반대로 당겨지는 힘이 크더라. 그래서 이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 근데 과학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비례한다. 그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등호 넣고 여기다가 탄성계수 넣고 X. 탄성계수 또는 뭐 용수철이면 용수철, 상수 이런 거. 탄성계수, 용수철, 상수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비례한다 대신에 등호로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항상 과학자들이 하는 순서가 이렇게 돼. 첫 번째, 탄성력이 변형된 길이하고 비례한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비례한다 싫으니까 계수 좀 넣어줄까? 했다가 그럼 잠깐만 저 계수를 갖다 도대체 뭐라 해야 되지? 계수를 K는 X분의 F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 X 탄성계수라고 하는 건 지금 F가 뭐죠? 물론 힘이니까 어쨌든 뉴턴 단위겠지? 그럼 X는요 변형된 길이니까 M이겠지? 미터. 그래서 탄성계수는 1m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 크기 이게 탄성계수. 그러면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갑자기 고민이 돼. 그럼 제 볼펜 안에 그거 용수철 1m 안 될걸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볼펜 안에 들어있는 짧은 용수철 만들기 전에 기다란 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2m짜리면 2m를 3m로 만드는데, 또는 1m짜리라면 2m로 만드는데, 어쨌든 1m만큼 변형을 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면 돼. 잘라도 그거는 말 그대로 상수니까 변하는 값이 아닌 거라. 용수철마다 가지는 거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x, 변형된 길이가 있고 f, 힘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 그만 들렸다 할까? 10cm 늘렸다. 4N이다. 그럼 얘는 탄성 계수는 40. 그치. 4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돼야지. 반드시 1m 늘리는데 힘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위를 갖다 이걸 외우는 게 의미만 파악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할 생각을 하면 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요게 1m 되면 10배인데 그럼 얘도 똑같이 10배겠구나 해버리면 바로 상수가 나오는 거지. 이건 막 공식에 넣어가지고 F는 KX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딱 보고 정의를 크기에서 기차가 없다. 크기. 그래서 요거로 빨리 적용 연습 요거 해줘야 돼. 요게 좀 빨라야 돼.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다른데 이거 기본으로 해서 그걸 묻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예 얘들 다 무시하고 확 응용된 문제만 물을 수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탄성력, 탄성 계수 하는 거 있었지. 네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일해준 게 탄성 포텐셜로, 탄성 포텐셜은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도대체 늘리는데 일을 얼마나 했는 걸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할게. 자, 그러면 용수철은 내가 여기가 뭐냐? 변형된 길이가 여기인 거야. 이때가 변형된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거대로 위에 거대로 10cm인 거야. 그러면 이때 그럼 이게 힘이고 이게 이동 거리 변형된 거니까 어차피 길이 미터 단위로 얘가 뉴턴 단위면 일해준 게 에너지 되고 에너지가 된 게 일 된다면 아까대로 하면 여기 얼마? 10cm일 때 이때 이미 몇 뉴턴? 4뉴턴 4뉴턴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면적이 그러면 1의 양일 것 같은데요? 면적이 에너지일 것 같은데요? 했는데 중요한 게 이 점은 이렇게 돼야 돼.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봤을 때 면적이 1의 양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건 맞는데 힘이 여기 변형되지 않았다가 10cm 늘어났다라고 치면 10cm 늘리는 동안 10cm 느리는 동안 한 일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애들이 많이 우를 범하는 게 4뉴턴 곱하기 10cm로 하는 경우가 많아.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때는 힘을 안 줬어. 조금 늘려서 이때 이 순간에만 4뉴턴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힘 자체가 변한다는 거야. 여기서 10cm라서 아니라 이게 힘이 4뉴턴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힘의 크기가 변했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 힘 곱하기 거리를 해야 되거든. 평균 힘 곱하기 거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평균 힘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뭐가 들으냐? 여기가 X면 여기는 사실은
KX가 되네. KX. 그럼 평균이, 그러면 힘이 0이었다가 0N이었다가 이거는 KX만큼의 힘이잖아.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힘이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중간에 2분의 1 KX가 평균 힘이란 거지. 2분의 0 플러스 KX 곱하기 이동거리 X. 그래서 동시에 2분의 K X제곱.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요거 평균 힘이란 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돼. 힘이 처음에는 0, 그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가 증가. 변형 길이가 늘어나면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 크기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균 힘 곱하기 거리다. 2분의 K 그리고 X 제곱이 붙는다. 말 되겠나? 그래서 서술을 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실험 과정으로 내는 경우들도 있었다. 됐지? 그러면 같은 용수철이면 용수철 상수가 같고 용수철 종류가 다르면 그때마다 요 탄성 계수 용수철 상수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막 적혀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건 딱 두 개인 거야. 여기 F든 KX 그리고 평균 힘 곱하기 거리였기 때문에 2분의 1 K X에다가 X 요거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됐지? S.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했는 게 뭐냐면 일이라는 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 일을 해줬을 때 FS 코사인 세타 해주고 나면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나왔는 거 일과 에너지 관계로 정리를 했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그리고 위치 에너지 두 가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혹시 요까지 중에 궁금한 거? 괜찮았어? S.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일걸? 에너지 전환 보존. 지금 쌤이 79페이지의 걸 얘기를 했는데 79페이지의 거 위에 거 뭐 MGH 관계도 아까 얘기한 것 같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온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4번이가 5번이지. 5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서 이제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 제시가 되고 있었고 우리한테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역학적 에너지 얘들은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었었고 얘들이 보존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저항 그리고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 경우 일단 첫 번째 중학교 때 이야기했던 거 아래 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단 말이야. 아래 위로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자연학하듯이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에 있던 물체가 떨어지면 감소했는 위치 에너지만큼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로 될 거다. 그래야지 합이 보존될 거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그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 제일 위에 있던 거 질량이 M인 물체, 높이 H 있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지면에 도달했다. 지면에 도달하면 속력이 V다. 그러면 A에 있던 물체 쫙 떨어져 B가 됐다.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A에 있던 위치 에너지 mgh B에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선생님 2분의 1 mv 제곱까지 친절하게 못 쓰는데 2분의 mv 제곱을 잘 쓰는데 그러면 얘가 사실 기준면이 아니더라도 기준면 밑에 있더라도 여기가 뭐였다면
정지상태가 일단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고. 그럼 그 낙한 높이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다. 그러면 이 식에서 양쪽 M 똑같다는 걸 소거하고 나면 H만큼 높이가 떨어진 이 물체의 속력은 V는 루트 2G 델타 H 감소한 H만큼. 이건 언제 써먹느냐가 중요하다. 요때 정지에 있던 물체가 감소한 높이만큼. 그러면 잘 써먹는다. 정리하자면 자유낙하했다 감소한 높이 들어갈 때. 요거는 공식을 암기해두면 편하다. 암기해두면 편하다. 두 번째. 그럼 어쨌든 뭐 아래 위로 움직일 때는 올라가면 느려지고 내려오면 빨라질 거고.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높이가 막 변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높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문제들 중에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쭉 있었을 때, 여기 기준면이다. 기준면. 기준면 때 그 쌤이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모든 경우에 여기에서 물체가 있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간다. 그럼 여기는 기준면에 있으니까 속력만 있겠지. 속력만 있을 거고. 이 위에는 아무래도 위쪽에서 느릴 거고 밑에서 빠를 거고. 그러면 V이고 뭐 여기가 3V이고 여기가 뭐 7V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V이고 3V이고 7V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H 뭐 3H라 뒀다. 얘는 몇 H일까?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지. 숫자를 아무 때나 넣어가지고 제대로 성립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면 쌤은 항상 추구하는 바가 물체가 연속적으로 가는지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 자체가 마차를 무시하는 경우인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A, B, C 경우에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첫 번째 A 지점이면 mg 이거 모르겠다. 대문자 h였다. mgh 플러스 2분의 m v 제곱 mg 3h 플러스 2분의 m 3v 제곱이니까 9v 제곱 2분의 m 7, 7이 49 v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얘들은 신뢰를 할 수 있지. 그럼 뭐로 3mg h라는 것 자체가 2분의 40 m v 제곱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숫자를 갖다가 이제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지. 근데 쌤 막 넣다 보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해졌어. 숫자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대문자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항을 소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2분의 mv 제곱. 얘를 소거를 하고 모두 다 얼마? mg h의 배수 관계인 걸로 다 고쳐줘야 된다. 좀 숫자가 안 예뻐서 더 이상은 풀 수가 없겠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렇게 되고 사실은 쌤 이걸 이렇게 안 적어. 이렇게 안 적고 나중에 다른 문제로 보여줄게. 그 높이하고 속력 제곱하고 이렇게 딱 볼 거니까.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운동 에너지는 어디 필요할 거다? 속력의 제곱에 필요한다. 그래서 속력이 1배, 2배, 3배. 운동 에너지가 3배, 4배, 9배. 즉, 운동 에너지가 2배입니다. 라고 하면 속력은 루트 2배입니다. 그치? 자주 써먹는 거니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아래 위로 움직였을 때 일단 우리는 감소한 높이 때문에 속력이
빨라질 거다. 그거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용수철에 매달린 물질.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대. 이때가 지금 변형된 길이가 하나도 없대. 변형된 길이가 하나도 없대. 그럼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해. 평형 상태, 평형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형이란 말은 물화생지 언제로도 항상 나오거든. 근데 뭔가 똑같아야 돼. 양쪽에 두 개가. 이때는 뭐가? 평형점은 힘의 평형점이다. 힘의 평형. 힘의 평형. 누가 당기는 힘도 없고 미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하는 힘도 없고. 평형점. 얘가 탄성력 제로. 그러니까 잡아 끄는 힘도 없고 미는 힘도 없고. 그래서 다른 힘들도 없더라. 그래서 용수철 별 얘기 없으면 평형점이다 라고 하면 얘가 힘 평형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0이다. 변형된 길이가 없는 데가 평형점이다. 근데 이 평형점에서부터 쌤이 이 용수철을 압축을 하는 거야. 압축을 해서 용수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 평형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압축이 됐냐? 이만큼. L만큼 압축이 되었다. 그래서 바닥의 마찰을 무시한다. 모든 마찰과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되면 얘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반대쪽, 대칭이 되는 L이 늘어나는 데까지 튕겨 나올 거고 얘가 왕복 운동을 할 거다. 이 사이를 대칭으로 왕복 운동을 할 거다. 이 상황하고 다르다. 이 상황은 그냥 정지해 있었는데 여기 압축시켰거나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얘들은 대칭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 평형점이 속력이 최대가 될 거다. 평형점이. 그러면 물체 A 구간이 B, 이렇게. A와 B에서는 턴을 할 거거든. 방향을 전환할 거다. 쌤이 물리 시간에서는 턴하게 되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정지다. 정지를 안 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A와 B는 턴할 거고 정지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몰라도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0 됐으니까 이건 뭐 위치 에너지 아래 위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으니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O 지점은 얘가 변형된 길이가 제로인 거야. 변형된 길이가 제로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거지. 그럼 한마디로 이때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만. 그러면 A점과 O점과 B점과 O점 왔다 갔다 할 건데 A, B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O점의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고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겠지. 그럼 내가 임의로 정해야 돼. 5점의 걸 V로 정한 다음에 쓴다는 거지. 에너지 보존. AB에서는 2분의 K L제곱 되겠네. L제곱. 이럴 때는 만약에 용수철 상수가 K다 뭐 이렇게 줬을 거야. 줬을 거고 그래야지 2분의 K L제곱 쓸 수 있을 거고 운동에는 2분의 사실은 이 물체 M 줬을 거고 M V제곱. 분명히 이 물체가 용수철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체 자체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서로 전환이 돼. 그 용수철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나올 거다. 용수철 자체의 질량은 무시할 거다. 말 되겠나? 그래서 얘가 최대로 변형됐을 때 A, B 지점에서
한성력 포텐셜 에너지와 O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같다. 라고 했을 때 속력은 그러면 나와서 문자 이거 두 개 없어질 거니까 V는 L 있고 K분의 M분의 K 돼야 되지? M분의 K에 대해서 루트 붙을 거다.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적더라고. V는 루트 M분의 K 적고 뒤에다 L 적는 경우도 있고 앞에 L 당기는 경우도 있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니까.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나오는 때가 있어. 좀 다르게 나오는 때가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겠네. 일단은 80쪽 용수철이 나와. 그러니까 매달린 용수철은 조금 다르거든. 매달린 용수철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80쪽 고액이 말고 쌤 뒤로 넘어가서 오늘 매달린 용수철은 일단 빼고 91쪽의 문제를 하나 하고 매달린 용수철은 슬쩍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해서 91쪽에 3번 문제 잠깐만. 여기 91쪽 3번. 얘가 지금 3V고 V고 R이고 짠짠 해서 여기 얘가 H 3V V 여기 올라가서 정지 요점 이렇게 H고 V일 때가 H1 여기가 H2 일단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 제일 밑을 먼저 봐야 돼. 지면이 기준면인가 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준면일 거고 모든 마찰과 장을 다 무시한대. 마찰, 장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라. 라는 명령어고. 그 다음은 편하게 돼 있어. 높이 H 지날 때 V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 R일 때 PQR. 이 점 P, 이 점 Q, 이 점 R. 정지를 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읽으면 맞출 수 있겠네. 셋째 줄. Q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Q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10배이다. Q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10배이다. 그 말 맞지, 그지?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한 칠판에 같이 쓰는 게 저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잘 쓴다. P점과 Q점과 R점이 있다. 물론 높이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속력 때문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그럼 일단 내가 아는 건 P점은 높이가 H. 이 H1, H2는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속력 자체가 낮은 데가 빠른 건 맞지, 그지? 얘가 3V고, 얘가 V고, 얘는 E0. 0을 안 쓰면 틀려. 잘 틀려. 이걸 써주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하자. 요 말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10배. 이거 맞나? 선생님 아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속력 제곱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K라고 적기도 해. 운동 에너지는. 위치는 P라고 적기도 하고. 그럼 이건 9K. 얘는 1K. 속력의 제곱에 대해서. 속력이 1대 3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1대 9다. 그러는데 어떻게 Q 지점 위치 에너지는 10배인 거야. 10배면 여기가 10K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역학대의 합은 항상 11K가 되자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래 P로 잘 쓰고 K로 잘 쓴다. 2K, 2P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싹 다 줄여서 또 수능형 이렇게 푸는데 11K면 얘들도 11K가 되기 위해서 여기가 2K 값인 거야. 그러면 높이랑 포텐셜 에너지는 비례하지. 높이가 1대 5겠다. 그럼 얘들은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11K인데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얘가 11K구나. 그러면 얘는 10대 11, 5대 5.5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다. 그게 바로 정답이네. 맞지? 뭐분의 뭐? H2분의 H1. H2분의 H1. 어차피 이 높이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비례하면 맞지? 포텐셜 에너지 비례하면 크면 11분의 10이니까 답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식을 다 안 적더라도 할 방법은 있다는 거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고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어느 경우도 일정하니까 요거만 정제에 따라 보통 빼먹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됐나? 됐어. 여기까지.